성조실록 174권 성록 16년 1월 1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성균관 생원 문계이우 등이 상소하기를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여 사표는 인재 양성의 근본입니다. 순임금이 기에게 명하기를 주자를 가르치되 고두면서 온순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씩씩하며 굳세면서도 사나움이 없고 간이하면서도 오만함이 없게 하라고 하였으니 당우의 시대에는 사악, 구관, 십이목, 팔원, 팔계가 조정에 널어서 있었으니 인재의 많음이 그처럼 성하였으나 오직 기에게만 명한 것은 진실로 그 임무가 중한 때문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조상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유아를 승상하고 사도를 중히 여겨서 경서를 밝은 이를 골라 학관에 임명하고 대신을 골라서 관각에 겸임하게 하였으며 또 그일에는 사유를 고르라고 명하시어 비록 외관에 있는 자라도 임기가 차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올려 쓰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이미 스승의 자리에 있고 덕업이 있는 이가 도리어 외직에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이 삶과 보건대 이 극기는 성행이 착하고 고르고 학술이 정밀하고 밝으며 공경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예로 몸을 단속하며 항상 가르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 퇴학이 되어 지도하고 가르치는 데 젖었으며 교육의 감화가 사람의 머릿속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채직될 때에 재생이 대굴에 엎드려 유임해 주기를 청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으니 이는 진실로 마음으로 기뻐하여 성심으로 복종하여서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문이 다행이고 배우는 자도 다행이어서 다시 동지 성균 관사가 되니 명령이 내리던 날에 성균관에 있는 선비가 기뻐하여 춤추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사방의 배우는 자가 소문을 듣고 경앙을 하여 고협하고 유학하면서 덕을 닦고 학문을 연마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등은 스승의 교훈을 오래 받아 장차 날로 새로워지는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이달 16일에 경상도 관찰사에게 죄수되었습니다.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건대 감사의 직은 교화를 받들어 펴며 한 지방을 오로지 다 다스리는 것이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합니다. 그러나 퇴학은 어진 선비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전하께서 오늘날 등용하는 신하가 모두 여기로부터 나왔고 오늘 다음날 받들어 보필할 신하도 역시 여기로부터 나올 것이니 전하께서 마땅히 숭상하고 존중할 바입니다. 이극기가 한도에 있으면 한도의 백성이 그 은혜를 받을 것이고 퇴학에 있으면 일국의 선비가 그 덕에 젖을 것입니다. 한도를 먼저 하고 한나라를 뒤에 하는 것이 어찌 전하의 본 마음이겠습니까? 현재 어진 이가 자리에 있고 능한 이가 직에 있으니 신등은 이극기의 뒤를 이어오는 이가 역시 이극기와 같을 것을 알지 못하면 아닙니다만 신등의 애무하는 적은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신등은 삼가 살피건대 공자가 말하기를 3년이 되면 성과가 있다고 하였으니 대저 그 일에 오래 종사해야 교화가 이루어지고 그 직에 오래 종사해야 직무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이극기를 빌려주어서 세계를 맡기면 성인의 는 덕을 갖추게 되고 소자는 이룩함이 있어 재주가 뛰어난 선비가 많이 배출되어 국가의 쓰임이 될 것입니다. 아니 서로 이르기를 너희들의 말은 진실로 이치가 있다. 그러나 조정에 있는 신하가 이극기 하나뿐이겠는가? 내가 이미 유학을 중히 여기는데 그 누가 내 뜻을 맞추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극기가 일찍이 대사승이 되었을 적에 여러 학생이 제사에 있으면서 혹시 이야기하고 웃으며 떠들다가 이극기가 온다고 들으면 반드시 숙연하여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였으니 그 신복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근세의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다. 이에 이르러 여러 학생이 그들로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크게 실망하였다 하였다. 사표는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사범을 말한다. 주자는 임금의 맏아들이다. 사악은 요시대의 사방 최후의 관명이다. 구관은 순임금 때 정한 9가지 관명이다. 12목은 순임금 때 나눈 12지방간이다. 8원 8개는
파루는 고신씨의 팔제자인 백번 중감 수건 계중 백호 중웅 수표 교리를 일컫고 팔계는 고양시의 팔제자인 창서 퇴고 도인 대림 방강 정경 중용 숙달을 일컫는다. 유안은 바른 유학을 말한다. 경앙은 덕을 기려 우르르 봅니다. 고협은 북을 쳐서 학생을 모으고 상자를 열어 책을 꺼낸다는 뜻으로 취학함을 이른다. 세계는 한 해의 소득과 지출이다. 신복은 마음으로 복종합니다. 성전시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삼인 안접 순찰사 이철견이 와서 복명하고 인해 아뢰기를 평안도 황해도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관에서 솥을 준다고 잘못 듣고 스스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는데 신이 본도 감사와 의논하여 적당하게 갖추어 주기는 했습니다만 들어가 사는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마다 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각각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전시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9일 에민 두 번째 기사 전참판 김유가 고율시를 썼어 올리니 전교하기를 잘 썼다 하고 인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이보다 앞서 임금이 의원을 보내어 병을 묵게 하고 수의 금지 10폭으로 써서 올리게 한 때문이다. 성전시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9일 에민 세 번째 기사 공주판서 권천이 아뢰기를 신이 처음 본직에 제수되었을 적에 대간에서 공박하는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신이 사피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지금까지 본직에 있으니 마음이 진실로 편치 못합니다. 이제 듣건대 간관이 윤보는 참판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논하고 아울러 신은 실무에 경력이 없다고 논하였다고 하는데 신은 물망에 맞지 아니하면서 태연하게 본직에 있으니 황공함이 더욱 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좋다고 하면 직에 있고 좋지 못하다고 하면 그만두겠는가? 사임하지 말라 하였다. 참이 변수도 사관원의 공박으로서 사피하기를 정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시록 174권 성종 16년 1월 19일 에민 네 번째 기사 사관원 헌납 정광세가 와서 아뢰기를 어제 윤보는 참판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논하였는데 전교하시기를 다른 조로 바꿔 자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다시 생각하건대 공조는 이를 다스리는 관이 아닌데도 윤보는 오히려 합당하지 못한데 더구나 다른 조는 모든 일을 다스려야 하니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건대 6조 외에 받고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정승은 신종호, 송질, 김은기, 조숙기, 윤은노에게 특별히 일자를 다하셨습니다. 무릇 조선은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고하여 반드시 사가 34기 취한 뒤에야 겨우 한 급을 받는데 이 무리들만 은혜를 입으니 신은 관적이 외람될까 두렵습니다. 더욱이 윤은노는 몇 년 전에 특별히 2자를 받았고 조숙기와 김은기도 1자를 받았는데 기년이 못되어 특별한 은혜가 거듭되니 더욱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연보는 다른 조회로 바꾸지 말 것이며 정승근 등의 일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였다. 정광세가 또 아뢰기를 공조 당상관이 모두 실무에 경력이 없으니 만약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찌 모두 낭청에게 물어서 처리하겠습니까? 신등은 어제 아랜 것이 이를 두려워한 것인데 이제 만약 바꾸지 아니하면 신등의 아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벼슬로 상주는 것은 인재를 붙들어 쓰게 하기 위함인 것인데 조정에 가득한 벼슬아지까지 정성근 등 두어 사람뿐이겠습니까? 이제 만약 치우치게 은혜를 입으면 한갓 작상이 외람될 뿐 아니라 그 같은 무리의 마음이 또한 반드시 해이해질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권천은 비록 문신은 아니라도 사체를 아는 자이고 변수도 승지와 육조 참의에 두루 거쳐 시험하였으니 이를 알지 못한다고 이럴 수 없다. 그대들이 윤보는 다른 조에 쓸 수 없다고 한 때문에 그대로 두고 바꾸지 아니한 것이다. 또 홍문관은 차례로 옮겨서 쓰기 때문에 가자한 것인데 그대들은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선조시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주시로 174권 성종 16년 1월 20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유윤겸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윤보는 본래 재주와 행실이 없고 또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였는데 단지 훈척의 아들이라 하여 예쁜 벼슬에 이르렀으나 본래 청의에 용납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에 공주 참판에 제수될 때 신등이 그 불가함을 갖춰서 아린 것은 이 때문이었는데 이제 또 바꾸지 말라고 명하시니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공주의 합당치 못함을 논하면 다른 조로 바꾸기를 명하시고 다른 조에 합당치 못함을 논하면 공조에 그대로 두기를 명하시니 이는 육부가 어진이를 대우하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한결같이 윤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윤부가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처럼 대접하는 것이 가하거니와 윤보 같은 자가 그 임무에 맞지 아니하면 위에 진술한 바와 같은데 하필 육부에 있어서 공기를 외람되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공조는 바로 옛 동관의 경인데 지위가 높고 책임이 중하니 결코 이 사람이 마땅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또 조숙기 무리는 연전에 각각 일자를 올렸고 윤언노는 두 급을 거듭받았는데 1년이 못되어 또 특별히 계급을 더하시니 이는 어찌하여 은혜가 이 무리에게만 치우치게 중합니까? 대기업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관청에 있으면서 힘써 일하여 사가 34기 차야 한 작업이 오르는 건데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기에 근무한 달이 많지 아니한데도 갑자기 특별한 은혜를 더하십니까? 만약 어질고 능함을 의논하여 더하였다고 한다면 신등은 조중 가운데 선비를 시험해 보건대 그 어질고 능함이 이 무리와 더불어 견줄 만한 자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마다 작업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극이 두렵건대 관적이 외람함이 이를 뿐만 아니라 따라서 관리의 마음이 해이해질까 걱정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윤보의 참판 벼슬을 바꾸고 조숙기 등에게 특별히 가자하는 명을 정지하시어 물리에 맞게 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이 처음 윤보를 문신이라고 하면서 공조 당창관이 모두 문신이 아니고 또 실무 경험이 없다고 하므로 내 생각에는 문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곧 그 말에 따라 다른 조에 바꾸게 하였는데 만약 그 처음에 육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하였으면 내가 어찌 한마디 말도 없이 재상의 벼슬을 가볍게 바꾸겠는가. 또 윤보는 드러난 허물이 없고 또 광망하지 아니하니 참판이 되기 무엇이 불가한가. 또 조숙기 등의 일은 그대들의 의논이 치우치지 아니한가. 어찌 생각지 못함이 그렇게 심한가 하였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0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윤보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간관의 논박을 받았으니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간원에서 공조 당상관은 모두 문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어 정하기를 청한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다른 조로 옮기게 하였는데 사관원의 뜻은 육조에 쓰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바꾸지 않기로 하였으니 경은 혐의하지 말고 벼슬에 나아가라 하였다. 성주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0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억문관 전한 정성근과 교리 송질 신종호가 와서 아뢰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시종의 자리를 욕되게 하고 있으므로 항상 황공한 생각을 품었은데 요즘 각각 특별한 가자를 받아 마음에 이미 미안합니다. 그런데 또 사관원의 논박함을 들으니 더욱 미안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슨 일로 미안한가 하니 정성근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못난 자질로서 오래 경하게 모셨으니 이미 분수에 넘치는데 또 특별한 가자를 받아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였으므로 이것이 미안한 바입니다. 자, 전교하기를 여러 말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0일 개미호 다섯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등랑 참판 김승경 참의 임수창이 와서 아뢰기를 외국의 동처를 국가에서 개인이 사사로이 무역하기를 허락하였으니 신등은 두렵건대 백성이 이 일을 탐하여 반드시 그 많은 물건을 몰래 파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한 사고 파는 즈음에 쉽게 틈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화원현으로 하여금 흥리인의 배를 거두게 하여 관에서 화매하여 주면 그의 일은 패단이 없을 것이며 동철도 민간에 능력할 것입니다. 꼭 또 공조의 여러 부서에서 전습장인 300명을 외방의 공무를 거두는 노자로 골라 정하는 것이 이미 오래여서 기술을 이룩한 사람이 없으니 신등은 서울에 사는 배울 만한 자를 골라서 정하고 외방 노자는 관에서 공무를 거두면 그 공사를 익히고
익히기 쉽고 나라에도 유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경년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임지를 알기 때문이다 하였다. 임지를 알으셨어.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안주 목사 김순보가 와서 아뢰기를 신의 어미가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제 성언을 입어 신이 함께 부임함을 허락하셨으나 마침 어미의 병이 매우 중하고 충분히 또 임박하였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바꾸어 정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기장현감 문이씨는 강거효가 적간할 때에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의금부에 잡아서 고문하였는데 지금 비록 범한 일은 알 수 없으나 사명을 드리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파직시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장은 변진이므로 더욱 오래 비워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개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적간은 부정을 조사합니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2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의스를 보니 무릇 약은 한 가지 병을 주로 다스릴 뿐 여러 가지 병을 겸해 다스리는 약이 없는데 대개 사람이 혹은 음식에 상하거나 혹은 가슴, 배 혹은 옆구리가 아파서 여러 증세가 발할 적에 만약 한 가지 약만 먹으면 한 가지 병만 치료할 뿐이다. 만약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여러 증세가 있는 자가 여러 증세에 적합한 약을 합해 지어 먹으면 반드시 빠른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극하는 약이면 가감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런 약을 지어서 사람에게 시험하고자 한다 하고 인하여 병 증세를 내어 보여서 서하군 임원준과 공조판서 권찬으로 하여금 약성을 참가하여 각각 세제씩 지어서 올리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2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밤에 홍문관에 술을 내려주고 인하여 어차를 내려 이르기를 여러 어진이가 홍문관에 있으면서 고문에 대비하여 옳은 도를 논하고 모든 고든 선비가 경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서 도와 보탬이 많다. 이것이 내가 특이한 은혜를 베풀어 대접하는 뜻이다. 오늘 밤은 추우니 한번 취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 하였다. 이날 전한 정성근과 저작 민보익이 입직하였는데 전을 올려 진사하였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올저갑중주 기당가 등 8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병화도 병마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 하기를 야인 이인탑 홀측 간 흥능 등이 만포에 와서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변장 이섬이 탈려서 돌려보냈는데 저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분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동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소는 의논하기를 야인들이 굶주림을 구제받기를 원하면 매우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좋게 믿을 것이 못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박대하면 혹시 분함을 품고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임시 수단의 말로 답하고 변경 방비를 굳게 지키며 약간의 물건을 베풀어 주어 위로하소서 하고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야인을 접대하는 제사는 이미 일찍 하유하였고 또 지금 남윤종이 내려갔으니 올라온 뒤에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인탑 홀측과 인가대의 원망하는 말은 좋기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야인의 흉기를 알기 어려우니 엄하게 방비를 더할 것입니다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저들이 비록 분함을 품었더라도 형편이 지대하기가 어려우니 이처럼 타일러서 들여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방어하는 일에 허술하게 할 수 없으니 다시 조처하게 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제 저들의 말로 보건대 잠못 실망하는 마음이 있으나 어찌 사람마다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병경 방비를 튼튼히 하고 우리의 무기를 예리하게 하여 대비할 뿐입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절제사로 하여금 병경 방비를 신중히 하여 대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오랑캐는 이를 탐하여 만족함이 없으니 하나하나 그 욕심대로 해줄 수 없는데 하물며 간흥령 등은 그 중에서 미약한 사람이므로 이제 비록 하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도사로 하여금 경비를 엄하게 더 하도록 해야지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간흥능 등의 말한 바가 국가에서 의논한 바와 어긋나니 마땅히 법 밖으로 버려두고 앞의 유서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 아니 서로 이르기를 진실로 여러 의논과 같다. 비록 분하게 여기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정의에 의가에 의심치 말고 방비를 튼튼히 하여 구애가 없게 할 것이다. 이로써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장기를 보고서 저 야인, 이인, 탑, 홀측 등이 만부에 이르러 분해하는 말을 발하고 간 것을 알았다. 내가 생각하건대 오랑캐는 덕되게 했더라도 좋기 기쁠 것이 없고 원망하더라도 좋기 두려울 것이 없으나 염려하는 바는 무기가 예리하지 못함이 있거나 변경 방비가 튼튼하지 못함이 있을 뿐이다. 하물며 오랑캐의 뜻은 이를 탐하게 만족함이 없는데 어찌 사람마다 기쁘게 하고 일마다 따를 수 있겠는가. 다만 마땅히 우리의 무기를 예리하게 하고 우리의 방비를 튼튼하게 하여 대비하는 것이 가하다. 경은 이 뜻을 자세히 살펴서 날마다 방비를 엄히 하여 앞으로 오는 자가 있거든 대의에 의가에 답해 보내고 여우처럼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서 후회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여우처럼.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3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올해 이 주를 만약 한번 정한 뒤에는 만세에 통하여 시행하는데 무릇 이런 반드시 모두 경력하여 정하면 거의 착오가 없을 것이다. 상리에는 이제 이미 행하여 알았으나 세자에 납빈하는 예도 장차 행할 것인데 아직 예조로 하여금 올해 이에 의하여 행하게 해서 만일 지금 일과 통하지 아니함이 있으면 적당함에 따라 고추어 쓰게 할 것이다. 이런 모두 경력한 뒤에 마땅히 보탤 바가 있으면 보태고 들어야 할 것이 있으면 들어서 제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대답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조 16년 1월 2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위정 홍응이 사조하고 이내 아래기를 삼포의 외인이 신이 가는 것을 보고서 만약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신에게 와서 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다른 나머지 일은 사목에 갖추어 있으나 정승도 마땅히 형편을 보아서 조치할 것이다. 다만 삼포 외인이 정승이 가는 것을 들으면 소유할까 두려우니 정승은 힘써 안정하도록 요할 것이다 하자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에도 외인이 그 행선을 보면 혹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까 걱정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인이 반드시 그 뜻을 가지고 정승에게 와서 보고할 것이니 정승이 만약 지게한 뒤에 처리하면 일이 혹시 늦어질 것이다. 또한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운 이는 정승이 때에 따라 조처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이 마땅히 때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과 만호는 정승이 즉시 처단하고 일이 감사에 관계되는 것은 치기하여 논단할 것이며 법을 범한 자는 혹은 파출하고 혹은 죄를 다스려서 용서하지 말 것이다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은 마땅히 일체 사목에 따르겠으나 다만 군용과 군기를 점령하도록 명하셨는데 신이 위임받아 가는 일이 많으므로 반드시 빨리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3월 초에 복명하게 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일이 있으면 빨리 돌아올 필요가 없다 하자 홍응이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번고하는 일은 일찍이 수령을 지낸 자가 대부분 신과 더불어 말하기를 번고는 한각 공식만 손해될 뿐 번고 후에 만약 남은 수령이 있으면 수령이 간혹 도리어 남용하며 교대 안 되는 신관이 남는 것을 취하고자 하여 백성을 착취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낭비하고서 그 수령을 거짓 꾸미는데 만약 번고하지 아니하면 창고 공식이 남고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풍속이 각박함을 진념하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위를 업신여기는 풍속이 이때보다 더 심함이 없다고 여깁니다. 예전에 승정원에
패는 제사에서 비록 세권이 아니더라도 허겁지겁 달려와서 한 사이를 모두 비호하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비록 승정원의 패라고 하더라도 즉시 달려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청송하는 사로 보더라도 한승부가 장례원에서 결성한 뒤에 비록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이라 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한 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리를 능욕하면서 나쁜 말로 상스럽게 욕하며 가진 행패를 다 부리고 심지어는 두세 번까지 상언하는데 이는 모두 스스로 분수에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서 만류의 패단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성상께서 상언한 말을 밝게 검토하시어 그 간사하고 거짓됨을 살펴서 그 패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풍속의 패단은 과연 말한 바와 같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덕과 예로 인도하고 형벌과 정사로 가지런히 한다 하였으니 이는 바꿀 수 없는 지론이나 지금으로 보면 한갓 덕과 예만 믿고 다스릴 수는 없다. 지금은 임금이 이미 얻을지 못하고 시대가 또한 각박하다. 근래에 권호의 이를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는데 권호가 권순에게 이르기를 아비가 빨리 죽어 상중에 장가들기를 바란다고 한 말은 아무리 불추한 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아들로서 참하지 못할 바이다. 아직 공문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허실을 알 수 있다 하였는데 홍응이 대답하기를 대저 사람이 학문한 힘이 조금 있으면 심하게까지는 되지 아니하는데 권호는 사족의 자제로 문과 출신이면서 이 같은 행동이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홍응에게 초구 한 벌, 사주유 천릭 한 벌, 백면포 단령 한 벌, 양낭 하나, 시복 하나에 제연을 갖추고 백록 비화 하나에 전정을 갖추어 하사고 임금이 말하기를 날씨가 추우므로 방한할 물건을 내린다 하였다. 번고는 창고에 물건을 꺼내어 장부와 대조해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권은 담당 관원이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임금이 백성의 풍속이 예스럽지 못하고 이륜이 펴지지 아니함을 근심하여 풍속을 옮겨 바꾸고자 하였다. 그래서 전지를 내려 올바른 말을 구하며 대소신료를 하여금 각각 품은 바를 진술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제2중추부사 정문영이 글을 올려 패단을 진술하기를 제1조 역대의 제왕은 처음 기초를 잡은 땅을 중의하지 아니하니가 없었으니 한나라의 풍패와 당나라의 진양에서 그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도는 본래 호인이 점거했던 땅인데 우리 태조 대왕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무로서 본도에서 일어나 문득 동방을 차지하였으며 열성이 계승하여 위덕이 널리 펴지자 땅을 두만가까지 넓혀 경계를 삼고 연강에 진을 설치하여 호인과 더불어 섞여서 살게 하였습니다. 왕도에서 온성 등지까지의 거리가 중국의 광명과 서로 비등하여 왕하가 멀리 막혔으므로 사람들이 시서와 예법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강하고 사나움만 익히고 할쏘고 말타는 것으로 업을 삼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외로운 자에게 사납게 굴어 오랑캐 풍속과 같으며 문교가 펴지지 아니하여 교생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활쏘기를 일으켜 갑사가 되면 일족이 서로 할애하며 그것으로 기구를 삼습니다. 거기는 참으로 열성께서 새로 만든 땅이므로 인심과 기습을 갑자기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악은 백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니 그 습관을 바꿔 문화로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찌 선왕의 유지를 잘 계승하는 오늘날에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성상께서는 깊은 궁굴 속에 계시면서 어찌 가가 호호마다 다 이루고 깨우치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반드시 어진 수령을 얻어서 예로서 인도하고 법으로서 다스려서 간절하게 효유하여 예의를 알게 한 다음 법령으로 인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진 교수를 얻어 아침 저녁으로 가르쳐 효제 충신의 도를 밝히고 향방을 알게 하여 완악함을 고쳐서 온순한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곳의 교수로 제수된 자는 자기가 시설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능히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단지 승진하기를 꾀하는 것뿐입니다. 하물며 변방에 임명을 받은 자는 모두 권력이 있고 녹봉이 있으나 교수만은 무료함으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자신도 초라하게 되어 즐거움이 없는데 누가 감히 스스로 권장하여 가르치게 부지런하겠습니까? 저 변방 사람의 자제도 역시 창을 쥐고 활을 잡는 것을
영화롭게 되고 책을 쥐고 글을 배우는 것은 이로움이 없음을 보는데 누가 능히 보고 감화되어 그 기질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수령이 된 자는 혹시 자질이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다스리는 대체를 알지 못하고 오직 활 쏘고 말 타는 일만 알았어. 백성 다스리는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 예법을 선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성도 그 요령을 알지 못하여 세월을 끌면서 시비 곡직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억울함을 펼 수가 없고 강포한 자에게 위협을 받아 피차가 흩어져 옮기는 자가 많으니 백성이 뜻을 정하지 못하여 다를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정해년에 역도가 한 번 외치자 온도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람에 휩쓸리듯이 추종하여 하나도 어기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배우지 아니하고 무식하여 용맹과 사나움 그리고 이를 다투는 습관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염류가 공자에게 묻기를 이미 백성이 많아졌으면 또 무엇을 더해 주어야 합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하였으며 또 묻기를 부유해졌으면 또 무엇을 해주어야 합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가르쳐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육진의 백성이 이미 많아지고 부유해졌으니 이는 바로 가르칠 때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이 이처럼 폐위되어야 써야 되겠습니까? 만약 말하기를 육진 백성은 모두 군부이므로 그를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백성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싸우게 하면 이는 버리는 것이라고 이른다고 한 공자의 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가 대전을 상고하건대 영한도 사진의 판가는 문신과 무관 가운데 능히 문리를 아는 자를 정해 보낸다고 하였는데 법을 만든 이후로는 한 문신도 부임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이 돈은 오랑캐의 땅과 연접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쪽 지방 여러 도는 문교의 바람이 이미 떨치고 왕하가 이미 행해졌으며 또 수령과 교수가 훌륭한 문신들인데 어찌하여 새로 만든 땅에만 그게 적당하지 못한 사람을 임명하십니까? 신은 원하건대 수령은 대전과 타도의 예의에 의해 문신과 일에 익숙한 자를 겸해 써서 차임하고 교수도 문신으로 사표가 될 만한 자를 택하며 교수에게 아록을 주고 만개가 되면 경직자와 바고 임명해서 스스로 권장되게 하여 각각 가르치고 기르는 임무를 다하게 하면 10년이 못되어 예의 바른 고울로 변하고 어버이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죽는 풍속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심이 영구히 안정되고 변방이 오래도록 편안함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본도에 있을 때 경성 이북 지역에 학풍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계달하라고 두 번이나 해당 조에 전지를 내렸으므로 신이 위의 뜻을 가지고 계문하였었는데 이 조에서는 문관의 수가 적어 준차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호조에서는 아록을 더 마련하는 것은 소비되는 바가 많다고 합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다른 도는 가습과 당서의 교육이 많고 사람마다 각각 스스로 배우며 분발하니 비록 혹시 문신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배움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 도는 결탄코 문신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도의 수령 교수가 임명된 문관의 수를 보면 문신이 또한 적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제수를 잘못한 것뿐입니다. 다만 아록을 더 마련하면 소비가 많다는 말은 이치가 혹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소비가 없이 서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변방 수령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아록에 있어서 비록 가선 대부 이상의 목사 부사라 하더라도 한 달에 쌀이 22, 3, 우이고 군 이하는 한 달에 17, 8, 두로서 사용의 누옥보다 조금 많을 뿐입니다. 근래의 성상께서 변장의 근로를 진념하시어 양계 첨절제사 10여 원을 특별히 제수하인데 산품 이하여 위직은 그 녹이 너무 후하여 도리어 아록보다 많으므로 수령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평을 하며 공도로서 표준하면 또한 구르지 못합니다. 이것도 의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10여 원의 녹을 가지고 모두 아록을 만들어주면 그 남는 쌀이 좋게 대여섯 교수의 아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면 국고를 다시 소비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신으로서 변방에 임명을 받은 자는 균일하게 녹이 있어 성상의 문계를 숭상시키는 거룩한 뜻에 진실로 합하고 또 교수가 된 자는 모두 본도에 임명을 받을 것을 즐거워하여 인재를 교육하는 데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2조 본도 사람의 마음에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남도 절도사를 혁파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더욱 중한 것은 관찰사의 감령을 영흥해 둔 것입니다.
본도는 예전에 도순, 문사, 이론이 있었고 뒤에 관찰사, 도절제사가 각 이론을 설치한 지 오래인데 정해년에 이 시의 난리 후에 세조대왕께서 남북도에 관찰사와 철도사를 특별히 설치하여 진압하게 하였을 뿐 영구히 두고 파하지 말라는 교시가 없었기 때문에 기충년에 여러 정성들이 의논을 들여 북도 관찰사는 없애고 남도 철도사는 그대로 두고 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라에 보탬은 없고 백성에게 패단만 있으므로 신이 전일에 간략하게 진술하여 계달하였던 바 대신에게 내려 의논하니 파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았고 그 중에 두세 사람이 헌의하기를 세조대왕께서 명하신 바인데 없앨 수 없다고 하자 그 의논에 따라 없애지 아니하였습니다. 관찰사의 감령은 함흥에 두고 도 이름을 함깃도라 한 것이 또한 오래였는데 정해년에 세조대왕이 이 시의 난을 평정하고 원하게 살던 길주를 두 현으로 만들고 함흥은 협종황곳이라고 하여 예전대로 두었으며 또 이름을 함경도로 명하였으니 그 뜻하는 바가 깊었습니다. 그 뒤 4년째인 경인년에 영흥 사람들의 상언으로 인해 여러 재상이 헌의하여 함흥을 낮춰 군을 만들고 감령을 영흥구로 옮겨서 도를 영안도라고 칭호를 바꾸었습니다. 함흥은 바로 환주 이상 여러 대의 터전이고 왕하의 기본이 되는 곳이며 더욱이 선왕 선호의 능침이 계시는 곳이므로 태종 17년 1417년에 목을 올려서 부로하였으며 진시로 특별한 은총을 베푼 바 있습니다. 이 까닭에 다른 능묘가 있는 군현은 예로 모두 올렸으니 이는 태종께서 올리신 바인데 세조께서 그대로 두신 바인데 우연히 영흥 사람의 말로 인하여 부를 낮춰 군으로 삼았으므로 신은 옳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섯 능의 하늘에 계시는 연령이 어떻다고 여기겠습니까? 만약 의논하는 이의 말과 같이 남도 줄도사는 세조께서 설치한 것으로 갑자기 없앨 수 없다고 한다면 북도 관찰사를 설치하고 함흥의 감령을 그대로 두어 함경도로 일컫는 일 등은 홀로 세조의 명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없애기를 의논하고 고치기를 의논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입니까? 전후의 은은이 진실로 모순이 되니 반드시 일치하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육진의 서쪽 여러 고을은 함흥과의 거리가 혹은 15일 혹은 20여일의 길이 되므로 평소에 큰 추위와 더위 그리고 비오는 데에 진상을 받들고 관첩을 가지고 내왕하는 자도 오히려 괴로워하는데 영흥은 함흥에서 내왕하는 것보다 나을 길이나 더 머니 배단이 더욱 심합니다. 지난해 경호년 사이에 신이 주서가 되어 문종대왕께서 조하부 승지 김문기를 함길도 관찰사로 삼고 전교하시기를 내가 세종의 하교를 받기를 함흥은 조종의 근본이 되는 땅인데 관사와 성곽이 좁고 더럽다고 하셨으므로 이 특별히 경을 명하여 관찰사로 삼아서 수척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을 경에게 위임하여 계획한다. 대목, 최, 개수 등 이하 각종 장인과 화원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니 이에 김문기가 그 감각의 제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건과 공옥의 자료와 공장의 수를 모두 개품하고 가서 경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곽과 관사의 아름다움이 여러 고을에 어뜸 가는데 현재는 인물이 쓸쓸해지고 관사가 허물어져 장차 쓸 수 없게 되었으니 만약 마침내 버린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부득이하여 관사가 넘어진 뒤에 복구하면 그 수복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국가의 노고가 될 것입니다. 상고하건대 당나라 헌정 때 회, 채, 지역의 왕명을 배반하자 배도가 토벌해서 평정하였으나 고우의 이름을 낮춘 일이 없었고 고려 인종 때 중서 문화부에서 아뢰기를 충주 사람 유정이 그 아비를 죽였으니 이는 그 목수와 주리가 능히 백성을 가르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착하되 모두 법사에 내리고 주를 낮추어 군으로 삼았소서 하므로 왕이 좌우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예의에 이르기를 주루에서 전공 때에 그 아비를 죽인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형하고 그 집을 허물어뜨리고 거기에 못을 파는데 그쳤다고 하였고 사는 고을은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주를 낮추어 군으로 삼는 것은 예법이 아닙니다. 함으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군으로 이름을 낮추어 악함을 징계하는 것은 옛도가 아닙니다. 더욱이 춘추 전에 이르기를 천도는 1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며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도 10년이면 반드시 버린다고 하였으니 이제 함흥의 이름을 낮춘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으므로
악함을 징계한 것이 조카입니다. 지난 신축년 겨울에 함흥을 복구하려는 전지를 내리려고 하자 영흥사람 김영로가 마침 서울에 이르러 또 상언하여 정지하였는데 본도의 대수 인민이 듣고 더욱 탄식하기를 마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자의 위관 경차관이 백성의 질구를 묻자 역시 이 몇 가지로서 진소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열성께서 함흥을 존중하신 것과 세조께서 예된대로 하라는 전지에 따라 함흥의 감령을 회복하고 남도 절도사를 혁파하여 모두 예전대로 회복하게 하여 폐향의 인물들을 위로하소서. 제3조 불용, 청암리, 향화인, 동산 등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저들 야인의 땅으로 도망해 갔을 때 우리나라 남녀도 따라 갔습니다. 신이 본도에 있으면서 박성순과 더불어 예지를 공경히 받들어 수여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조치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쳐 갈 때 즉시 잡은 자가 9명이고 어유소가 수여한 자가 15명이며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 40명인데 그 중에 우리 백성은 단지 여인 4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야인입니다. 그 가고 머무른 것이 진실로 손해와 이익은 없으나 다만 투하에 와서 우리 땅에 대를 이어 살아 이미 편명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까닭없이 도망에 돌아갔으니 죄가 베어 죽임이 마땅하나 특별히 성상께서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은혜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와 곡전하게 불러서 무마하게 하였고 오는 자에게 의식을 주고 땅과 집을 돌려주어 생업에 안정하게 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변경 사람은 모두 그들을 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루만지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국가의 은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교만하고 간사한 마음으로 성을 내어 신등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온다고 하더라도 먹을 물건이 장차 떨어질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하면서 말투가 분하고 원망함을 품은 듯하니 또 굶주리고 추움을 만나며 몸을 빼서 도망할 것은 뻔한 형편입니다. 우리 백성 전검산, 유기동 등은 역시 도망에 갔다가 검거되어 돌아온 자인데 이상의 사람들이 신에게 말하기를 동산 등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돌아가면 나라에서 반드시 무마해질 것이나 이것은 우리들을 모두 찾아내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다 가면 너희들과 함께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어찌 나갈 이치가 있느냐. 너희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하니 이 말은 교활함이 막심합니다. 이제 정세를 보건대 그 뒤에 한 사람도 나오는 자가 없어 이 말과 서로 맞으니 나올 희망은 이미 없습니다. 그 쇠한한 자를 도리어 우효를 가하고 죄를 죽이지 아니한 것이 이미 3년인데 매듭을 지음이 없으므로 변경 사람의 유혹이 더욱 심합니다. 더구나 죄가 중한 무리가 도망에 돌아오기를 스스로 두려워하면 뉘우쳐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절도사로 하여금 와주, 동보, 단계 등을 유치하여 구석에 가두고 강제로 쇠환하게 하면 혹시 잡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곧 쇠환한 사람들을 법에 의해 죄를 과하고 효수하여 널리 보여서 대체를 보존하고 변경백성의 반칙하는 마음을 성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니 정장손은 의논하기를 영안도 안변은 육진까지 길이 먼데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남도질도사가 어찌 능히 미처 구하겠습니까? 한갖 군사만 나누어져서 힘이 약하여 도리어 해가 있게 할 뿐입니다. 교수관 비록 아록을 준다 하더라도 영안도 사람은 모두 저 야인의 땅처럼 보는데 어찌 능히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며 미국은 정한 수장이 있는데 어찌 능히 넉넉하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함흥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격화시킨 것이 오래되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세우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동상 등의 일은 처음 왔을 때 오히려 주의를 다스릴 수 있으나 지금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대로 무마하여 그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해당 관수로 하여금 의논에 아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제1조의 영안도 육진의 수령과 교수를 문관으로 교체하는 일은 해당 관수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시행하고 제2조는 세조대왕께서 적신 이시에를 미워하여 함흥을 혁파하고 영흥으로 영을 옮기고 이시에 같은 자가 있을까 염려하셔 남도병사를 설치하였으니 그 거룩한 계획이 깊고 먼데 갑자기 없앨 수 없습니다. 제3조 불영 정합리에서 도망한 사람의 괴수를 효수하는 일은 인심이 동요될까 두려우니 행할 수 없습니다. 윤필상은 내논하기를 육진의 교수를 문신으로 정해보내는 것은 매우 옳으나 문신이 부족하므로 채워보내기가 어렵고 녹을 주는 일은 지금 국용이 넉넉지 못한데 어느 결을에 녹을 주겠습니까? 함흥이 군이 된 것은 대전에 실려 있으나 어지럽게 고칠 수 없습니다.
남도질도사의 이런 전일의 의논에 내릴 때 신이 세조의 밀교를 가지고 간략하게 하렸는데 성운이 남아있어 지금까지 귀에 있으니 이는 세조의 큰 계책이신데 결단코 혁파할 수 없습니다. 동상과 김금산의 일은 당시에 돌아오지 아니한 자가 많으므로 마땅히 위험으로 보이고 언어로 무마하여 힘써 불러오게 해야지 엄한 형벌과 법을 써서 변경백성을 경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영안도 교관에게 녹을 주는 것은 가할 듯하나 국용이 넉넉하지 못한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도질도사와 영응의 취소는 대전에 실려 있는 바인데 어찌 가볍게 고치겠습니까? 청한리 사람의 일은 아직 나오지 아니한 자가 많으므로 위험을 보이는 것이 은혜로운 회유하는 것만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밥과 집과 옷과 양식을 줬에 어루만지는 것인데 이제 다시 엄한 형벌로 법을 보이면 또한 늦어서 일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위에 몇 가지 일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것배는 의논하기를 제1조의 수령과 교수를 정하는 일은 이미 대제에 실려 있고 교수에게 아록을 주는 일은 일의 경비에 관한 것이므로 구애됨이 있을 듯하니 해주로 하여금 적당 여부를 헤아려서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제2조의 관찰사 본영을 함흥으로 옮기는 일은 진시로 정문영의 말과 같습니다. 신이 전일에 의논할 때 역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논에 아뢰었습니다. 다만 남도 질도사를 협파하는 일은 북도 질도사와 남북으로 갈라있게 한 세조의 생각이 급으시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3조의 청암리의 향화인으로서 쇠안된 사람에게 주의를 과하여 효수하는 일은 향화인의 마음을 놀라고 의욕하게 하여 뒤오는 사람의 희망을 끊게 하는 것이니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제1조 양계 첨절제사에게 위직을 주는 것은 이미 제도를 정하여 대전에 실려 있으니 어지럽게 고칠 수 없고 수령과 교수를 문신으로 골라 정하는 일은 2조로 하여금 의논하에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제2조 남도주도사는 세조 때 자세히 의논하에 설치하니 가볍게 확보할 수 없으며 함흥을 불어올리는 일은 상서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제3조 청암리의 쇠한한 사람을 효수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움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함흥을 다시 세우는 일은 상세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나머지는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북도의 문관 교수를 보내는 것이든 마땅히 거행할 만하나 교수의 아록을 주는 것은 형편이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도에 절도사를 두고 영흥에 부윤을 두는 것은 대전에 이미 실려 있으니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동산 등의 일은 조정에서 이미 구분 처리하였고 인하여 존율하였으니 그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영안도 육진의 교수를 문신으로 정해보내는 것은 그 행함이 가할 듯하나 아르고 이런 그 어려움이 방수하는 만호에게 비할 것이 아닙니다. 만호가 이미 녹이 없는데 교수에게만 녹을 줄 수 없습니다. 세조께서 이 시해가 난을 일으킨 뒤에 북도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남도 질도사를 설치하여 진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형세를 장하게 해야만 진압해 막을 수 있는 것이니 저들에게 약함을 보이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본도는 산과 바다가 좁게 결속되어 고을을 널리 벌릴 수 없고 단지 하나의 길일 뿐이므로 비록 장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가 실속 없는 이름만 가질 뿐이 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민폐가 될 뿐입니다. 이 시의 나는 만세에 반드시 없을 일이고 오늘날 백성의 피해는 눈앞에 긴절한 패단입니다. 또 함흥은 능침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도로도 평평하며 북쪽으로 함간에 의가의 인물이 번성하고 성곽이 완전하고 튼튼하여 그 형세의 아름다움이 북청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북도에 사변이 있으면 좋게 제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남도 질서사를 협파하고 관찰사의 감령을 함흥으로 옮겨야만 사체를 감당할 것입니다. 신이 앞서 이 뜻을 가지고 아뢰었으나 그때 남도 질도사를 설치한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 의논을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비록 이미 대전에 실려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는 바로 국가의 경중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작은 일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고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구령의 도망한 백성은 전에 이미 이로 달래어 오게 하였으며 찾아내어 돌아온 자도 죄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고식적으로 시행하니 이는 나라를 위하는 영구한 계책이 아닙니다. 신이 또한 이 뜻으로 두세 번 아뢰어 청하였으나 그때 이미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만약 죄를 주면 또한 경동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영안도 육진의 교수를 문신으로 정하여 보내는 것은 대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아록이 새로이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경비에 어떨까 합니다. 신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은 홍은 이북의 교수와 혼돈은 비록 한 작업을 더하여 그 대우가 다른 도와 다른데 육지는 길이 더욱 멀어 막혀 오랑캐 땅과 다름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싫어하여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체임되어 돌아올 때 또 한 작업을 더하여 현관을 줘 그 마음을 권장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이 시의 난이 있은 뒤에 본도 인심이 안정되지 아니하므로 세조께서 북도는 도로가 멀다고 하여 감사와 절도사 각 한 사람씩 두어 진무하게 하였으니 이는 일시의 권위로 행한 것입니다. 하물며 기충년에 이미 북도 감사는 없앴으나 남도 병사는 그대로 두고 없애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북쪽 지방이 이미 안정되고 국가에 일이 없어 남도 절도사는 다시 조치할 일이 없으니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흥은 비록 일시의 무리의 난에 협조한 땅이라 하더라도 조종의 능침이 있는 곳이고 도로가 평탄하므로 세조께서 예전대로 도의 이름 함경도로 하였으니 원하건대 그 뜻에 따라서 고치지 마소서. 동산의 무리는 그 수연할 때 이미 죄를 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만약 미루어 이 눈에서 죄를 주면 저들이 반드시 놀라서 동요할 것이며 또한 오는 자를 어루만지는 뜻에 어긋납니다 하고 한 칠에는 의논하기를 문신의 수가 적으니 그 교수를 다 문신으로 정할 수 없고 나라의 곡식이 정해진 수량이 있는데 녹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남도 절도사와 함흥을 군으로 한 것은 이미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동산 등은 돌아오지 아니한 자가 많으니 이제 만약 죄를 다스리면 혹시 경동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모두 거행하기 어렵다. 동산 등의 일은 나라에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며 또 고식적인 것도 아니다. 수십 사람을 위하여 가볍게 옮기는 것이 만백성을 온전히 하여 오래 편안하게 하는 것만 못하며 또 시사는 일괄적으로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6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갑진자로 장차 당서를 인쇄하고자 한다. 그러나 왕형 공집을 먼저 인쇄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승지들이 대답하기를 왕형 공집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가 있고 하나는 주가 없습니다. 만약 주가 있는 책을 인쇄하자면 갑진년에 주자할 때 미처 다 주자하지 못하였으니 인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비록 주가 없을지라도 인쇄하라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왕형공 집은 아직 주자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주를 함께 인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문류취를 문사들이 모두 보고자 하니 하나 권질이 지극히 많아 중국에도 많이 없으므로 사서 온 것이 좋고 나라에 간직한 것도 한 질에 불과하니 청컨대 먼저 인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왕형공 집을 먼저 인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사기의 자획이 완결되어 인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세 주자는 글자체의 모양을 알지 못하여 이 책을 인쇄한 뒤에 여러 사기에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자기의 좋아하는 책을 먼저 인쇄해내기를 청하니 그렇다면 당초에 어찌 취품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승지들이 대답하기를 사문류취는 신등만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하고 싶어 하는데 나라의 소장도 단지 한 건이 있을 뿐이며 외관에도 많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전자에 이경동, 이세광 등이 모두 인쇄하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비록 성명은 없었으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신등이 성상의 뜻을 알지 못해 감히 아랜 것입니다. 되제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만약 국가 일에 관계된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것이 가하겠지만 이제 내가 왕형공집을 인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기에 감히 말하는가. 사문류취는 권질이 본래 많아 인쇄하기가 쉽지 아니하니 왕형공집은 권질이 적어서 인쇄하기가 간단하고 쉬우므로 내가 이 때문에 먼저 인쇄한 뒤에 다른 여러 사기에 미치려고 할 뿐이다. 대저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할 뿐인데 어찌 말하기를 이처럼 하는가.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갑진자는 성종 15년 1484년에 만든 주자이다. 왕형공집은 왕안석의 문집이다. 완결은 달아서 허려집니다. 성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우의정 홍응이 보호를 설치할 것을 살펴보는 일과 군용과 군기를 고열하는 일로 경상도 전라도에 가는데 만약 산포등지에 이르러 군용과 군기만 살펴보고 한마디 말도 없으면 외인이 반드시 의혹이 생겨서 도주에게 전해 보호하고 도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차건대 그 도로 하여금 술과 고기를 갖추게 하여 종사관이나 도사로 하여금 먹이게 하고 인하여 안부를 묻고 오도록 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대마주 관처수 진성행 일기주 상승포 염진유 관음사 간주 종수 범마주 일향 태수 성구 살마주 실해 태수 국구 비전주 상승포 신전 능등 수 원덕 평호 우진 비주 태수 원풍구 관서로 비축통 수 중조 대마주 월중수 종성홍 상진군 추토 백기 수 종무차가 사람을 보내와 토사물을 바쳤다. 왜 혹은 소온 피고 파라 등 두 사람이 내조하였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어서로 정청해 보이기를 여러 공신의 적장자 및 여러 대신의 적장자로서 이를 맡길 만한 자는 오늘날 사만을 헤아리지 말고 기량에 따라 올려 쓰라. 이는 공신과 대신을 존중하고 여러 사람을 권장해 나아가게 하게 하는 뜻이다. 옛사람은 그 아들을 청간 자도 있었으니 만약 내 마음이 바르면 하늘에도 부끄럽지 아니한데 어찌 사람에게 부끄럽겠는가. 비록 이조 병조 대신의 아들로서 만약 조중 안에서 그 재행을 함께 아는 자라고 하면 서로 청가하는 것이 또한 가하다. 이는 비록 경상의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한때의 사심이 없이 왕도에 합하는 정치이다. 공신은 그 아들도 써야 하는데 하물며 그 자신이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북시 제조 윤호와 이철견이와 쌀이기를 이보다 앞서 수교한 가운데 본사에서 올해 근무한 관원은 본사의 제조가 이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에 의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첨정이 결론이 되어 있는데 새 첨정을 제수할 때 신등이 이조와 같이 의논하려고 하니 이조 낭청이 와서 보고하기를 수교는 새로운 대전 이전의 법이므로 쓸 수 없을 듯하다고 하기 때문에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이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사복지 관원을 모두 미리 의논하려고 하는 것인가 단지 새로 제수하는 첩정만 의논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므로 윤호 등이 아뢰기를 본사의 관원은 모두 이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첩정은 예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의논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운 대전에 수교를 기록하지 않은 일은 이미 재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으니 의논이 끝난 뒤에 내가 마땅히 처리하겠다 하였는데 윤호 등이 다시 아뢰기를 첨정을 오늘 정사에 제수하면 신등은 이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첨정은 의논을 마친 뒤에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상교가 저와 같은데 윤호 등이 다시 아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뜻은 정조에 관여하여서 사사로운 은혜를 팔고자 할 뿐이므로 듣는 자가 비난하였다 하였다. 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2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전 무령군 유좌관과 전 주계부장 이시문을 소용하는 가부를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이조에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유장은 공이 매우 큽니다.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산지에 오래 둘 수 없으며 징계하기를 이미 오래 하였고 그렇다고 종사에 관계되는 죄를 범한 것도 아니니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문의 죄는 조부에게 대항하는 말을 하며 능욕한 것이니 이는 강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직 서용하지 마소서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유자강은 비록 죄가 중하나 공신이니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문의 죄는 신하로서 의논할 것이 아닙니다. 성상께서 절양하소서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남이의 영모에 유자강의 공이 컸었으나 전자의 간신 김언신과 더불어 부동하여 현석기를 모함하여 해치려고 하여 기군 망상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만약 공과 죄를 논한다면 간사한 죄가 공보다 중합니다.
서둘러 서용하지 마소서. 시몬은 위를 속이고 조부에게 불효하였으므로 춤과 효를 함께 잃었으니 소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은 사직에 공이 있으므로 끝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산지에 둔 지 이미 오래이므로 반드시 마음을 고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비록 죄주는 있다고 하나 그 조부를 대하여 입을 놀려 서로 일난하였는데 그때 신이 그 형상을 보고 입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와 같은데 그 재주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청컨대 서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징계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이 공신이 된 것은 다른 사람이 1월의 빛에 의지하거나 발린 부익한 것과는 다릅니다. 사직을 옹호하는 공은 크고 현석규를 배척한 죄는 작으니 공으로서 허물을 덮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몬은 조부와 말로 대항하던 날에 그 일을 직접 보았는데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조부 때문에 서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임사움을 공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도리의 어긋남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8년을 버려두었으니 어찌 징계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역시 소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였기를 남이의 역물을 만약 유자광이 적발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화가 차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그 공이 좋게 죄를 덮을 수 있으니 소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몬은 그 조부에게 죄를 얻었으므로 강상을 허물어뜨렸으니 소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유자광은 바직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징계되었을 만하고 사직에 공이 있으니 소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몬이 그 조부에게 죄를 얻은 것은 임상을 공격하다 그렇게 된 것이니 그 죄를 용서할 만하며 또 학문이 있으니 소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이때의 공을 논하면 유자광이 제일인데 이제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공으로 허물을 덮어서 소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몬은 그 조부에게 죄를 지었으니 명의의 죄인인데 가볍게 소용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남이가 난을 꾀할 때 유자광이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면 들걸 하나 용납할 시간도 없이 위태로웠을 것인데 그 공이 매우 커서 다른 보통 사람과 비할 것이 아닙니다. 소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몬은 학문을 알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 그 조부를 능욕하여 명교의 주의를 얻었으니 그 학문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직 소용하지 마소서 하고 한칠에는 의논하기를 유자광은 이때한 공이 중하니 끝까지 버릴 수 없습니다. 시몬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그 조부에게 죄를 지었으니 죄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고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의 익대한 공은 다른 공신에 비할 것이 아닌데 오래 산지에 불우하게 두고 소용하지 아니하면 대체 어긋남이 있으니 공과 죄를 서로 비교하여 마땅히 공으로 죄를 덮어야 할 것입니다. 유자광은 공이 크고 죄가 작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시몬은 그 조부를 능욕하여 죄가 강상에 관계되어 큰 근본을 이미 잃었으니 재주가 있은들 무엇에 쓰겠습니까? 청컨대 소용하지 마소서 하고 이승훈, 김종직, 이칙은 의논하기를 유자광은 처음에는 공신에서 삭제되었다가 이제 돌려주어서 이미 공신이 되었으니 종신토록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승문이 의논하기를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면 삼강 오상뿐인데 하나라도 혹시 이질의 점이 있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몬은 그 조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의 도리에 용납할 수 없는데 이제 만약 사용하면 명교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하고 김종직과 이칙은 의논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시몬은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유자의 도를 몸을 다스린다고 하니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주부를 능욕할 이치가 없습니다. 신등은 시몬이 죄를 얻은 것은 광장과 비슷함이 있거나 혹은 애매함에서 나온 것일까 의심스러우니 청컨대 유사로 하여금 그때 주액한 문서를 다시 상고하게 하여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과연 여러 의논과 같다. 유자광이 영모한 를 고한공은 사직에 있고 붕당을 비유한 자는 현석교에게 있으니 이 두 위를 헤아리건대 공이 허물을 덮을 만하다. 만약 큰 공이 아니면 죄를 어찌 용서하겠는가? 오늘 형사에 사용할 것이다. 주계의 일은 내가 반드시 그 불효에 대해서 보증하겠다. 그 사이 일은 내가 자세히 아는 바이니 소용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반린부익은 반용린 부봉익의 준말이다. 이는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를 붙는다는 뜻이므로 영주를 도와 공명을 세우는 것을 이른다. 광장은 춘추시대 사람인데 아버지에게 착한 일을 가나다가 죄를 얻어 세상에서 불효자라고 하였다.